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흔들리면서 민주당도 되게 혼돈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바이든 바jet 이거 교체해야 된다. 무슨 교체를 하냐. 많은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은 그 낸시 펠로시하고 오바마 두 사람에 의해서 딱 그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그 1심 재판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제 수혜주가 김동연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김경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뭐 보니까 김동연의 김부겸보다는 또 꽤 뭐 한 5%대라도 좀 들어온 조사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이너서클인 친문이 김경수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올라오겠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인물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도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도 통화해 본 적은 없어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네. 네. 그 드루킹 사건 났을 때는 저는 사실 의아하게 생각해 깜짝 놀랐었고. 왜요? 그럴 뿐이 아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 그런 평가들이 많이 되게 온건파고 그런 분이고, 이분은 신계륜 의원 비서관 할 때 제가 처음 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라서, 예. 이제 고향이 경남이긴 해요. 이분이 고성인가 그런데, 고성의 진주고등학교 출신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봉화마을은 지금 김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잔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럼 같이 살로 내려간 거니까, 노무현의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왔을 때도 또 계속 쭉 됐는데, 결정적인 장면이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처음 대통령 선거 실패할 때 2012년에, 그리고 당대표가 2015년 됐을 때만 해도, 김경수 지사가 핵심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양정철 또 삼철. 최재성 이런 예. 분들이 하다가 물러났잖아요. 최재성 대표가 물러나고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예. 양정철 다 물러나면서 그때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는 누가 있냐면 총선에서 이기고 나니까 임종석과 김경수가 갑자기 급부상해요. 2017년 전국에서는 임종석과 김경수 라인이 부상하면서 또 김경수 의원이 김해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2018년인가요? 16년 16년에 국회의원. 예. 2018년에는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국회의원 되고 나서 네. 임종석, 김경수가 2017 대통령 선거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또 문재인의 핵심으로 이제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임종석 실장은 비서장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제 경남지사 출마 요구가 있죠. 경남. 와. 예.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이 돌려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도 제가 2016년 총선을 좀 도와줬어요. 전국 최고 득표율이었는데 김경수 지사 선거를. 김해에서요? 예, 그때 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저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였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다가오는데 다 김경수 출마설이 파다할 때인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있는 데서. 거기는 세상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이미 파다하게 김경수 출마설은 불가피하다. 김경수가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예, 네. 저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우리 김두관 여기 전 장관도 나오셨지만 천신만고 그때 2010년에 야권 연합 후보로 경남도지사를 했는데 2년 만에 그만두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지사가 되고 연임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그걸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김경수 후보가 확정되고 나니까 그때 드루킹 사건이 터졌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때는 한국당인데 독일로 가려고 하는 김태호를 불러갖고 이길 수가 없는 선거죠. 그때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는 거. 이분도 김태호 후보도 독일 가려고 다 해놓고 또 그렇게 됐는데 도지사는 치더라도 김태호 정도가 도지사 후보로 나와줘야 기초단체장이나 또 강력한 기초연 선거 몇 개라도 건진다. 당신이, 그런 거예요. 예, 당신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러니까 또 그 양반도 또 뭐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간 거예요. 둘이 붙어서 한 9점 몇 % 차이로 김경수 후보가 이겼죠. 옷이 꽤 컸네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가 20-30% 차이. 예, 예. 그건 뭐, 딴 데랑은 차이가 많이 났고, 그렇게 와서 했는데, 이제 드루킹 사건은 지사하면서 계속 있다가, 허위범 특검이죠.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해갖고 얻어낸 특검, 허위범 특검이 유죄가 돼갖고, 그랬고. 지난번에 이제 뭐 사면을 한다. 네. 근데 사면할 때도 복권 같이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총선 앞두고 있는데 복권은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사면만 하고 복권은 안 했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표했다고 내부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 복권은 안 됐으니까 네. 뭐 사면을 반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반대했든 뭐 했든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보면요. 네. 사면 복권은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 복권 다 해줬어요. 이제 기억하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그만두기 전에 당선자인 김대중 당선자의 요청으로 사면 복권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 하고 나갔잖아요. 사실 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욕을 먹을 수가 있지. 그 지지층들한테.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이 당원들은 다 반대한다는데 당원들은 다 당연히 반대하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번에 사면 복권된 분들 명단을 좀 보세요. 압도적으로 여권 인사들이에요. 뭐 조윤선, 할수록 전부 다. 네. 야권 인사는 김경수 하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권 인사가 한 7이면 야권 인사도 한 3 정도는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는 또 국정원 댓글 사건에도 관계된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 다 지금 사면 복권 하는데 야당의 김경수도 복권 안 시키는 거는 그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면 받았을 때 김경수 전 지사가 원치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했던 이유는 원치 않은 선물은 복권 뺀 사면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건가요? 그때는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가 몇 건, 한명숙 대법원 판결, 이런 거나 아니면 국가의 대통령 사면권, 이런 거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했어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권,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죠. 아까 그런 면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좀 할 거냐,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래도 친문 중에는 상대적으로는 너무 나이가 많지도 않고 너무 젊지도 않은 정도의 딱 나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좀 있죠. 그 안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다만, 대중적 지지세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보다 김경수의 지지세가 더 높지 않다면, 그러면 과연 반명이나 이런 분들이 김동연이나 김부겸을 빼고 김경수를 선택할 거냐. 왜? 지역적으로만 보면 김동연의 장점은 뭐냐면, 한국 정치 뭐 간단해요. 호남, 충청, 영남이 하는 겁니다. 90주년 김대중 때는 호남, 충청 손잡아갖고 됐고, 요번에 또 호남, 충청 손잡으면 또 됩니다. 그때는 충청이 미는 호남 후보가 됐다면, 그때 JP가 DJB. 네. 이번에는 호남이 미는 충청 후보로 됩니다. 네. 그건 뭐 한국 정치 산수지, 그 복수화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한측에서는, 김경수, 우리가 뭐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로 노무현 문제도 다 됐는데, 이재명 실패했는데 이재명은 PK도 아니고 TK 안동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김부겸이 상주분이에요. 상주의 경북고야. 아주 TK 성골이야. 그러니까 또 한나라당에도 있었고 또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됐어. 수성에서도 또. 그러니까 수성에서. 거기서도 또 친문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도 했으니까 내걸 수 있죠. 그렇지만 김부겸, 김동연이 못 갖고 있는 게 뭐냐?
완전히 젊은 젊이지만 이 안에 이너서클이에요. 이너서클. 패밀리 김경수는. 패밀리. 네, 두 분들은 외부에서 온 분들이지만 네. 완전히 패밀리예요. 패밀리. 근데 그 패밀리가 이번 전당대회 및 지난 총선 때 힘을 제대로 하나도 못 썼잖아요. 거의 와야 된 거 아니냐.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숙청된 상황들인데요. 근데 그거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의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리더십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의 2012년, 16년, 20년 세 번의 그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라면 누군가 어쨌든 이 인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의 문제는 누가 그 대통령 취급 안 하더라도 누가 이걸, 누구든지 이걸 관리를 해서 이 친문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제거가 됐고, 그러니까 뭐 많았잖아요. 친문에 용사들이 많았는데 다 좀 힘없이 지금 다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래도 김경수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경수 지사의 스타일은 온건하고 조금 이렇게 유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까 전 안 그래도 메시지나 드루킹 사건을 보고 의외여서 놀랐다라는 걸 보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김경수 죄송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상당히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러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의 평가가 아니고, 네. 근데 김경수 지사를 아는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저도 사실 좀 그렇게 느낀 게 있고. 그래서, 그러나 또 어떤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고, 상당한 권력 의지가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또 모르죠. 왜냐하면 그 전에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또 안희정, 이강재 같은 그 친노의 선배들, 이런 분들이 앞서 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돕는데, 지금은 어느새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나이로도 그렇고 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제 선배라고 생각하면 그 역할을 피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또 들었던 그런 이미지로는 그런 형은 아니니까 모르죠. 사람이 정말 크게 변하는 계기가 두 번 정도 있는데요. 보통 결혼을 통해서 사람 성품이 한번 확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사람 성품이 확 변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진짜 온갖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도 있지만 원한과 욕망과 새로운 야망을 다 쌓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도소에 있었다, 2년을 있었다, 심지어 그것도 약간 드루킹 사건의 핵심에 있다가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아마 박성민 대표님이 전에 알던 그분과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또 제가 또 사람 잘 판단 못해. 파악을 못해. 아니, 그래서 풀이는 좋아요, 항상.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김경수 지사의 그 장점은, 굉장히 온건 합리적인 이미지로, 외모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퇴임했을 때 끝까지 모시겠다고 내려갔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충성심, 뭐 그런 것도 있고, 문재인 대표나 또 이렇게 선배들이 쭉 있을 때, 누구도 이분이 치받은 적이 없어요. 선배들이고 누구 간에 치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부에선 적어도, 외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부에서는, 조직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있다.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하지, 자기가 하나 틸라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다른 얘기하거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조직계나 선배들이나 이렇게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을 제낀다거나 쳐낸다거나 이러면서 본인이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러니까 경남지사 나갈 때도 나가려는 분들이 많은 데를 제끼고 나간 게 아니고, 이게 당신밖에 없다 이래서 사실 그때는 중앙에서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큰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경수 견제용으로 김경수 지방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김경수가 서울에 있어야지 왜 그리 가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조직이 순응하는 조직이 먼저지 자기 개인이 먼저는 아니어서 조직 내에서의 그 신망은 있을 거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은 지지율이 미풍이라 보는데 반등할 거라 보십니까? 그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흔들리면서 민주당도 대혼돈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바이든 받지 이거 교체해야 된다. 무슨 교체를 하냐? 많은 얘기들이 있다가 결국은 그 낸시 펠로시하고 오바마 두 사람에 의해서 딱 그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그 1심 재판 이후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제 수혜주가 김동연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김용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뭐 보니까 그 김동연의 김부겸보다는 또 꽤 뭐 한 5%대라도 좀 들어온 조사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이너서클인 친문이 김경수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올라오겠죠. 컨설턴트로서 김경수 전 지사에게 하고 싶은 조언을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컨설턴트로서는 제가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그분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는 사실 좀 마이너한 질문이긴 한데 왜 그냥 지나가듯 흘린 말 같긴 한데 장경태 의원이 장경태 의원이 지나가면서 누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할 수도 있어요 했는데 뭐 그거는 뭐 택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누구 임명할 것 같으세요? 그걸 저한테 전혀 예상 못해요. 전혀. 알겠습니다. 혹시 정봉주 하면 어떨 것 같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럼 인정. 정말 큰 인물. 정봉주가 근데 스스로 안 됐는데 지명직 최고를 받겠습니까? 오늘 얘기 그거 받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들어가고 딴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저는 뭐